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KF-21 프로젝트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석종건 방사청장 역시 인도네시아에게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는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 외에도 사우디나 UAE뿐만 아니라 한국은 말레이시아에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동국가인 인도네시아 자신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이며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신들보다 한국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KF-21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는 방사청에서도 한마디 했는데 지난 13일 에어로타임 페이지에서 석종건 방사청장이 우리는 다시는 등을 찔려서는 안 되며 찔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두고 한 말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올해 2월 카이에 파견한 기술진들이 KF-21 개발 과정 등이 담긴 국가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당한 이후 KF-21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터지고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참을 수 없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오랜 시간 참아왔었던 카이가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니가 경악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3가지 버전 중에 3번째 버전인 KF-21SA는 수출량 버전인데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당초 KF-21 수출형인 CJ5호기는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에 맞춰 계획되며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들이 일부 빠지고 해당 부품들 자리엔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들로 채워 넣을 전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간다면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카이에서 발표한 수출형 KF-21SA 버전은 수출국의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로 일부 교체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KF-21을 희망하는 수출 국가와의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도 유동적이라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버전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국가의 수출용으로 개발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이의 깜짝 발표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새로운 참여국으로 UAE와 사우디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에서 벌어진 데이터 도난을 한국이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KF-21 전투기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아이디어가 대거 녹아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해를 끼치는 데이터 도난 문제로 억울한 2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도 인니 언론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 한국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KF-21 개발 과정을 담은 USB로 인니 항공산업에 큰 이익이 발생할 거란 의미인데요. 물론 KF-21 프로젝트에 인니 기술진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더러 만약 인니 언론의 주장대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기술과 이념이 프로젝트에 녹아들었다면 해당 언론 발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KF-21 프로젝트 당시 도움이 1도 되지 않았는데요. 항공기술이 전무한 인도네시아로서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교육하듯 우리 연구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준 것이기에 카이 연구진으로서 인니의 주장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참여 역시 우리 연구진들의 요청도 없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무단으로 카이에 파견했었기에 우리 연구진들은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애물단지 같은 인니 연구진들을 받아준 건데요. 한국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인도네시아를 보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자신들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칼을 꺼내자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유출된 기술이 있다면 자신들이 수송기를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 전투기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술력으로는 한국의 기술 이전과 시제기 등의 전달 없이는 절대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로 데이터를 유출해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공동개발 중단은 물론 이를 빌미로 인도네시아를 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USB 암호가 걸린 파일을 해독 중인데 만약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없었다면 암호를 가르쳐주고 먼저 결백을 입증하는 게 맞았듯이 인도네시아로서는 그저 시간만 벌고 있는데요. 이에 이미 한국은 UAE와 사우디를 대체 국가로 정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제되면 한국은 KF-21 개발과 수출에 있어서 엄청 큰 호재를 만난 것입니다. 현재 KF-21은 공중급유 비행 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화제가 되었고 나날이 더 완전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 수행을 위해선 공중급유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급유가 가능하게 되면 비행기 채공 시간이 늘어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중급유를 한번 받으면 작전 반경이 무려 50%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60여 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60회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중급유 관련해서는 검증이 아니라 시운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는 갖추었고 능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의 완성도에 정점을 찍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성능에 완벽한 국산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능이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국산화도 좋지만 실전 성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개발하느니 수입품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최근 KF-21이 발사에 성공한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지닌 미티어는 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요. 영국도 이 미티어 개발에 17년이나 걸렸습니다.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미티어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티어급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의 무장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며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의 KF-21은 해외 수출에 있어서 부품 하나까지도 국산화를 성공하고 있다며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트 엔진까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